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2020년 7월 28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엔지캠 생명과학을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엔지캠 다 왔습니다. 매도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절반 물량 일단 매도가 됐고요. 자, 나머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가 자리도 돌파가 나오면은 고가까지 한번 도전하겠죠. 네, 좋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일단은 시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도전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 매수를 좀 해봤고요. 네, 반등 시도를 좀 하네요. 네, 좋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좀 매도를 해봤고요.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 매매는 아래쪽으로 좀 떨어질 때 매수해서 좀 수익을 냈고요. 또 돌파 이후에 조정 자리에서 잡아서 또 수익을 냈습니다. 자, 위로 좀 더 상승이 나오는데요.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엔지캠 생명과학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DB하이텍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DB하이텍 매수가 됐고요. 자, 이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절반 물량 매도를 좀 미리 걸어봤습니다. 네, DB하이텍도 분봉상 고점 돌파를 했네요. 자, 이 자리도 좀 돌파를 했죠. 자, 일단 절반 물량 매도 걸어놓은 거 체결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예, 다 왔네요. 자, 한 호가 남았습니다. 예, 터치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DB하이텍 일단 절반이 좀 매도가 됐고요. 자, 나머지는 좀 천천히 지켜보도록 할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DB하이텍이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네요. 거래가 팍팍 증가를 하면서. 자, 요거는 바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DB하이텍 전량 매도했고요. 예,
거래가 좀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뭐 바로 치기는 좀 어렵고 여기서 좀 횡보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안전하게 챙겼습니다. 자, DB하이텍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신일제약 매수 대기를 좀 해봤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일부 물량 좀 체결이 됐네요. 자,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장마감 대략 한 10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예, 어떻게 마감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일제약이 종가에서 좀 갭을 띄워서 마감이 되려고 하네요. 바로 매도할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신일제약 매도가 됐고요. 매수가에서부터 대략 제가 850원에 매수를 했으니까요. 네, 한 3%가 넘게 수익이 났네요. 네, 수수료 빼고 3% 정도 딱 수익 났겠네요. 자, 신일제약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했고요. 예, 먼저 엔지캠 생명과학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은 제가 어제도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여기서 이제 시가gen 매매 대응을 해서 좀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아쉽게 좀 절반 정도 물량만 이익을 내고 나머지는 좀 털렸었는데 이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던 종목이고요. 자, 어제 상한가를 이렇게 전고점을 좀 갭으로 뚫어주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거래대금 또한 전고점을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자, 오늘 좀 잘 봐야 된다,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오늘 시가가 갭이 많이 안 떴어요. 1%도 채 안 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좀 지켜봤습니다. 자, 3분봉 첫 봉에서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 거래를 이렇게 넘기는 걸 보고 조금 더 관심을 가졌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에 제가 여기서 이제 일단 매수를 좀 했습니다. 자, 어제 이제 3분봉 캔들로 상한가에 들어갈 때 만들어졌던 요런 이제 고점 라인하고 또 아래쪽으로 뺐지만 이렇게 이제 또 쌍바닥 만들면서 정거장 매매 패턴도 좀 보였죠. 자, 요런 자리 이제 돌파를 이봉에서 하면서 상한가에 좀 굳혔고 아래로 빠졌지만 또 요런 자리 지지도 했던 그런 모습도 보이죠. 자, 그러니까 요런 자리가 이제 좀 중요한 라인이 되겠죠. 돌파된 고점이기도 하고 이렇게 지지받던 라인이기도 하고. 자, 그 모습을 본다면 오늘 이렇게 아래로 빠졌을 때에 이런 자리가 충분히 매수 대응해 볼 만한 자리다. 저는 조금 위쪽에서 샀고요. 아래쪽으로 한 차례 흔들었지만 상승이 좀 바로 나와줘서 자, 요봉에서 제가 이제 시가 돌파하는 모습 보고 일단은 전량 익절로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그리고 좀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이제 오늘 만들어진 이 몸통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는 이 돌파 캔들을 보고 제가 또 조정 자리에서 매수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돌파 나올 때 분할로 매도 대응을 해서 또 익절로 마무리가 잘 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지캠 생명과학은 오전에 빠르게 두 차례 매수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좀 잘 내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고요. 자, 오늘 일봉상 캔들은 뭐 양봉으로 위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종가상으로는 또 어제 이제 상한가 종가를 훼손을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뭐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뭐 끝났다, 시세가 다 나왔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좀 횡보를 하면서 흔드는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지켜보면서 또 좋은 자리를 주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DB 하이텍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자, DB 하이텍은 최근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좀 크게 하락을 했다가 결국엔 다 회복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를 오늘 좀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장중에는 이제 양봉을 만들어가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돌파 자리를 보고 대응을 좀 한 겁니다. 분봉상 그 돌파 자리가 대략 한 32,800원 정도 됩니다. 뭐 한 요 정도 된다고 보고요. 자, 여기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위쪽에서 매수대기를 해서 잡았어요. 33,000 아마 100원인가에 100원 정도에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체결이 잘 됐고요. 이렇게 이제 돌파 나올 때 여기 이제 돌파하는 구간에서 일부 매도하고요. 또 위쪽에서 전량 매도해서 DB 하이텍도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종목도
결국에는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이런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을 또 주죠. 자, 이렇게 이제 돌파된 자리는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지지와 저항의 기본만 알아도 충분히 이런 자리 매수 대응해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DB하이텍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잘 마쳤고요. 얘는 일단은 이제 고점 돌파가 이루어졌고 윗꼬리를 달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거래가 또 터졌기 때문에 향후의 움직임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관찰을 하면서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일제약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자, 신일제약은 어저께 이제 하한가에 좀 들어갔었죠. 하한가에 들어가고 오늘 시가를 마이너스 20%를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급락이 좀 떨어졌어요. 자, 분봉을 보면 마이너스 20% 이후에 바로 이제 하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하한가에 들어갔는데 얘가 하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여기서 한번 이 하한가에 들어갔던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죠. 자, 하한가에 들어갔던 물량을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누군가 돈을 썼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상승시켜서 이제 수익을 보려고 하는 목적을 갖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흔들긴 했지만 결국엔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매매 대응을 할까 하고 보다가 여기서는 좀 지켜봤고요. 역시나 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위쪽에 이제 물린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물 압박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자리 좀 지지받고서 반등이 나온 자리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매수 대응을 했는데 바로 좀 수익이 났어요. 운 좋게. 그래서 이제 짧게 수익 줄 때 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아랫꼬리를 살짝 달면서 하한가를 탈피를 했잖아요. 자,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돈을 썼다. 이 돈을 쓴 주체는 어쨌든 수익을 내려는 목적을 갖겠죠. 근데 물론 뭐 여기를 이탈을 해서 아래쪽으로 더 흔들고 뭐 밑에서 또 사가지고 위로 올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의미 있는 누군가가 베팅을 했다. 의미 있는 자리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반등의 여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매매 대응을 한다면 좀 조심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신풍제약도 장중에 크게 좀 하락을 했어요. 어제 이제 하한가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얘도 이제 크게 급락을 줬죠. 그렇지만은 장 후반부에 신일제약이 이제 하한가가 풀릴 무렵에 얘도 이제 같이 좀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 구간이 무려 34.38%입니다. 굉장히 큰 반등이죠. 자, 일봉상으로 보면은 별로 크지 않지만 분봉상으로는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자,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좀 흔드는 구간을 가져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자, 요런 구간이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 라인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신풍제약도 저도 뭐 짧은 구간 매매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과 또 공유를 하지 못한 이유는 굉장히 위험한 매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냥 짧게 저 개인적으로 좀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엔지캠, DB하이텍, 그리고 신일제약을 통해서 오늘 좀 매매를 잘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보면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얘도 이제 의미 있는 상한가가 좀 나왔어요. 아래쪽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주가가 요런 이제 작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깔끔한 상한가봉이 좀 나왔거든요. 자,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이 협력업체인 바이오앱이라는 회사가 이 그린바이오 백신 개발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종목이 좀 상한가에 강하게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한미약품도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한미사이언스가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일단은 대장이고요. 자, 분봉상 상한가라 오전에 좀 일찍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좀 이렇게 흔들면서 상한가가 좀 풀렸지만 이내 다시 이제 상한가를 잘 마감을 하면서 굳혔고요. 자, 뭐 시간의 거래에서 일단 상한가가 풀려서 내일 좀 약하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일정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이 좀 약할지라도 관심 있게 이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 IDT하고 아시아나 항공도 오늘 좀 강했는데요. 자, 아시아나 IDT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나 IDT는 이런 일정한 저항 라인의 몸통 라인은 좀 돌파를 했어요. 근데 꼬리 라인은 이제 돌파를 좀 못했죠. 자, 꼬리 라인을 돌파를 못한 부분은 좀 아쉽고요. 거래도 천억이 좀 넘게 터지면서 뭐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자, 오늘 이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가 이슈가 있었던 거는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HDC 산업개발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 의지를 좀 포기하는 게 아니냐, 인수 포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주는 그런 액션들을 취하니까 정부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국유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 이슈로 인해서 아시아나 항공과 아시아나 IDT가 좀 급등을 했고요. 자,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이렇게 막 크게 뺐다가 다시 또 상한가 들어갔다가 또 뺐다가 또 상한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상한가를 굳혔지만 상한가를 마감하는 모습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급작스러운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움직임을 보면서 또 좋은 자리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지만 어, 분봉상의 움직임이 굉장히 지저분하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지지 저항 라인을 찾기도 좀 어렵고, 뭐 일봉상으로는 이런 라인이 이제 좀 지지 저항 라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일 움직이는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지만 얘는 이제 몸통 라인도 돌파를 못했죠. 아시아나 IDT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저항 라인들이 첩첩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거래 대금은 월등히 터졌어요. 3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터졌고 분봉상 모습은 얘가 훨씬 지저분합니다. 급등을 했다가 뭐 거의 이 급등 시작점인 그때까지 급락을 했다가 또 급등을 했다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심리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죠. 너무 빠르게 급등이 나오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이제 물량을 던지는 투매 물량이 나오고 또 이 이슈로 이 종목에 이제 베팅을 할 매수 주체들이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또 관리를 하는 모습이긴 해요. 아시아나 IDT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내일 어떻게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을 보면서 뭐 좋은 매수 자리가 있는지 좀 관찰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대 로템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일봉상의 마감 모습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이런 앞에 이제 매물대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얘는 윗꼬리를 달고 매물 부담을 느끼는 모습에다가 거래 대금은 또 많이 터졌지만 한 3천억 정도 터졌지만 앞에 이런 큰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크게 상승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현대 로템도 이슈가 좀 있어요. 자, 이 종목이 수소 포리머 공장을 구축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소 충전 설비 공급 사업인데요. 요거를 이제 본격화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로템이 철도 관련 사업에서 수소 충전 관련 또 사업까지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얘가 이런 매물대들을 완전히 좀 뚫어냈을 때 좀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아직까지는 이런 매물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내일 또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보면 오늘 시장은 정말 좋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정고점을 뚫어줄 때 제가 이 정고점 그 앞에 정고점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자리. 자, 결국에는 거기를 오늘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갭을 띄워서 거의 뭐 장대 양봉으로 뽑아주다가 윗꼬리를 살짝 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살짝 약하긴 했지만 코스닥 시장도 결국엔 갭을 띄우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코스닥 시장은 전고점 라인까지 아직 많이 남았죠. 한 절반 정도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절반을 조금 넘겼네요. 자, 얼마든지 더 갈 수 있는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속적인 또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뭐 미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거래소에 무려 1조 3천억이라는 매수세가 베팅이 들어왔어요. 네, 엄청난 베팅 금액이 들어왔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기관만 살짝 들어오고 외국인은 살짝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만, 거래소가 오늘 엄청나게 또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의 베팅인데, 이 외국인의 베팅이 어디에 집중이 됐냐면, 바로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집중이 됐어요. 자, 삼성전자는 어제 3,800억, 오늘 무려 9,100억이라는 엄청난 베팅 금액을 이 종목에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린 역할을 했죠. 이 1조 3천억이라는 코스피 시장에 유입된 자금에 9,100억이 삼성전자에 베팅이 들어온 거니까 실제로 이제 코스피 시장에 순 매수 금액은 삼성전자를 제외를 한다면 한 4천억 정도가 베팅이 들어온 거고요. 자, 이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제가 오늘 다른 종목 쪽 매매를 하느라고 삼성전자를 좀 살펴보질 못했는데, 자, 삼성전자를 좀 보면, 자, 이 종목 오늘 시가게 매매했으면 아주 좋았던 자리였어요. 자, 요 자리거든요. 자, 요 자리 시가가 56,400원입니다. 제가 좀 표시를 잘 해볼게요. 자, 56,400원이고요. 자, 다시 그려볼게요. 56,400원. 자, 여기 이제 시가 갭이 떴죠. 요런 구간에서 일정한 박스권을 요렇게 만들고, 자, 그 자리로 오늘 시가 갭을 띄웠어요. 제가 우량주 시가 갭 매매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의 승률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정확하게 56,400원 자리를 아래 꼬리로 딱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오전에 이제 다른 종목 여러 개 좀 대응하느라고 못 봤는데, 만약에 봤다면 삼성전자에 제가 베팅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 특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초우량주잖아요. 자, 이런 종목이 이렇게 시가gen 매매 자리를 준다? 이런 건 뭐 눈 감고 그냥 베팅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좀 보고서 아쉬웠다. 좀 봤다라면 제가 또 매매 대응을 잘 했을 건데 라는 좀 후회가 남기도 했지만 뭐 다른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잘 났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가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의 상승 종목은 한 340 종목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이 거의 500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장의 퍼센테이지를 좀 끌어올린 거는 있지만 의외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마 좀 소외를 당했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또 외국인의 이 삼성전자에 어마어마한 베팅이 들어오고 또 코스피 시장에 베팅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더 한 단계 업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타 많은 이제 악재들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아주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강한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종목에 대응을 해서 수익을 좀 뽑아내는 그리고 수익을 줄 때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그런 좀 스마트한 매매 대응을 함으로써 시장 대응을 잘 하시는 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